네, 지금부터 이제 답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제가 디도스 공격 기법 중에 싱크 플러딩과 스머핑, 본넷에 대해 써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싱크 플러딩은 많은 수의 하프 오픈 그 TCP 연결을 시도해서 상대의 리슨 큐, 그죠? 여기 이제 상대 호스트라는 건 이제 서버의 리슨 큐를 가득 채워서 TCP 거부를 유발한다. 그래서 3웨이 핸드 세이킹, 그죠?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3웨이 핸드 세이킹 기법을 이용한 뭐 이렇게 그 말을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에크를 보내지 않아서 서버의 어떤 큐를, 그죠?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키는 공격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보안을 패치하거나 보안을 탐지하거나 서버의 큐를 증가하거나 싱크 쿠키 기능을 설정한다거나 뭐 타임아웃 등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1교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까지 쓰는 것도 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조금 줄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줄이면 요게 이제 표가 이렇게 되고 그림은 여기 그대로 들어오고 요게 그림 옆에 조금만 들어오게 되겠죠. 양을 줄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스머핑은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IP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한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서 침입자가 이렇게 ICMP 브로드캐스트를 보내고 그거의 응답 주소를 그저 피해자에게 그저 보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본넷이라고 해서 명령 컨트롤, 그죠? 커맨드 컨트롤 서버에서 공격자가 명령을 내리면 좀비 PC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타겟 서비스를 제어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군사 목적이나 혹은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혹은 사이버 전쟁 이런 측면에서 활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략하면서도 내용을 잘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IPsek입니다. IP 계층의 보안을 하고 IP 계층을 기반으로 패킷에 대한 인증과 암호화, 접근 제어, 그리고 또 이제 IPsek은요 무결성을 제공해주는 그저 그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IP6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와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VPN, IPsec VPN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될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매니저, 그죠? 키 매니지먼트에서부터 뭐 SA, AH, ESD 헤더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IPsek의 전송은 그 트랜스포트와 터널링 모드, 일반적으로 터널링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전체를 암호화를 시켜서, 그죠? 보안 헤더를 포함시켜서 보내는 방식이 이제 터널 모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활용 분야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IPsec VPN에서 그죠?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스니핑 공격에 그죠? IP 주소를 노출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스니핑 정보로 어떤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푸핑. 이제 스니핑을 못하면 스푸핑도 못합니다. 그래서 스푸핑은 주소를 가로치기 해서 이렇게 타겟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옆에 그런 스푸핑의 정의를 쓰면서 활용 분야를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고요. 라는 이제 마지막에 IP 버전 6에서 기본적으로 앞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글이 별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IPsek의 활용 분야 및 기대 효과 혹은 활용 분야 및 현황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좀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PKI, 그래서 얘는 이제 공개키 배달 시스템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키를 인증해주는 인증기관이 그저 인증서를 발행하고 접근을 제어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니까 PKI의 공개키 관리가 아니라 이제 PKI의 어떤 보안 기능, 보안 요구 사항이라고 그죠? 필요성보다는 써주는 게 더 좋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정리니까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래서 PKI의 구성도는 결론적으로 이제 증권전산이라는 이제 CA가 있고요. 그래서 금융결제원도 CA입니다. 그래서 OCSP라는 그죠? 상호인증 프로토콜이 있고 증권사 RA, 그죠? 이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예제로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 프로토콜, 즉 여기는 이제는 디렉토리 서비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X.500 디렉토리 서비스와
CRL 인증서 취소 목록, X.509 인증서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PKI와 와이어레스 PKI의 차이점은 뭐냐? 뭐 사실은 이제 유선이냐 무선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WPKI에서 인증서의 유효성은 그저 1일도 있지만 실제 이걸 쓰지 않고 OCSP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현실적으로는 OCSP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차라리 IPN이랑 비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PKI가 일반적이라서 여기 밑에다가 그냥 한 줄 정도 써주는 거로 가고, 뒤에 메모에는 PKI의 구성 요소에서 계층형 PKI와 네트워크형 PKI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뭐 여기가 됐건 다른 단락을 하나 넣건 더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셋입니다. 그래서 셋에 보면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정리를. 이중 서명을 왜 셋이 쓰냐. 그래서 사용자와 뭐 판매자 정보를 별도로 그죠? 사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결제 프로토콜인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인증을 서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실 셋의 어떤 전자 서명의 과정, 그럼 사실은 이거 여차에서 쓰면요, 전자 서명 답안지에서 쓰는 수신자와 수신자의 그림을 셋이라고 써도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여차하면 쓸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또 여기에서는 그 셋만 갖는 아주 고유한 특성이 바로 지불 프로토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인 IPsek이나 SSL 이런 것들은 보통 인증과 기밀성, 무결성을 제공하지만 얘는 유일하게 지불 프로토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요 끝에는 차라리 비교로 끝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36 모의고사 풀이를 보면 셋과 SSL, IPsek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요따가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SL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그죠? 사용하고 TCP 이 계층에서 동작을 하고, 결과적으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그죠?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그쵸, 여기 그림이 있네요. 일단 SSL은 이 구성 요소가 나와야 되고, 핸드세이크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요게 지금 그 내용을 이게 핸드세이킹 과정입니다. SSL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정리를 했고, 여기는 조금 더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실제 답에서는. 그러니까 정리 자체는 뭐 잘했는데 실제 시간 생각하면 좀 줄여도 시험에서 관계없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끝이 좀 너무 간단하게 끝난 쪽이 있습니다. 끝 4번 한 4줄 정도 써주고요. 여기가 아까 그 셋에 나와 있던 비교표를 그대로 넣어도 여기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에다가 SSL의 어떤 활용 분야를 보면 SSL VPN 그죠?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웹 서비스에서도 SSL 통해서 암호화를 수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이제는 모바일 웹 그죠? 모바일 웹에서도, 일반 웹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KI고요. 전자서명. 전자서명의 메인은 사실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시함수, 다이제스트, 그 다음에 암호화, 그죠? 전자서명을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전자서명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수신자 입장에서의 서명이라는 거는 그죠? 받은 다음에 어떻게 무결성을 검사하고 부인봉쇄를 하는지가 표시되어 있고, 또 전자서명의 종류, 그 다음에 활용 분야 뭐 좋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전자서명의 요소기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더 메모하면 좋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요소기술은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그 다음에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그 다음에 해시함수, 그 다음에 메시지 다이제스트, 이런 것들이 요소기술이 되는 거고, 요 내용도 추가로 뒤에 붙여두면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포렌식. 사실은 참 쓰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구체적인 기술이 안 들어가면 이게 크게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기본만 좀 얘기를 하면, 즉 법원이 인정할 만한, 즉 이 말은 보관된 증거가 원과 다르지 않다라는, 즉 변조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기술, 그죠? 그래서 뭐 증거 채택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은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유형이 좀 많이 나눠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향후에 우리가 학습을 더 가야 될 방향은 실제 네트워크 포렌식은 어떻게 하고 실제 디스크는 어떻게 하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후에 한다고 보고 요번에는 그냥 요 정도 개요 정도만 정리하는 거로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조, 무결성, 해밍 코드, 페리티 비트,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포렌식 외에 요게 나와 있는 해시서부터 CRC, 해밍 코드, 페리티 비트는 반드시 학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다시 요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유즈 케이스 테스팅이네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 결론적으로 테스트는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지금 여기에 윗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상호작용 테스트라고 하고 여기에 하단 부분을 시나리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 테스트는 상호작용과 시나리오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상호작용 테스트에서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고 시나리오 테스트에서 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테스트 케이스가 그죠?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유즈 케이스 테스트는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고 그냥 테스트 케이스 보여주면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잘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렇게 많이 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라는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적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기본적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대략적이지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고 이것도 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 테이블. 결정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조건을, 그죠? 테스트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논리적인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이런 매트릭스를 참 도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비즈니스 규칙을 테스트하는 조건이 있지만 이 규칙 자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 규칙은 어떤 조건이 참일 때 어떤 액션,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매트릭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단지 결정 테이블을 학습할 때는 이게 사실 뭐와 똑같은 거냐면 프로젝트 위험 관리의 그 의사결정 테이블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테이블이라는 주제로 이 테이블의 구조를 뒤에다가 붙여두면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해하고 학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테스트라는 거는 사실은 이 영어만 보면 어떤 업무 특성에 맞는 업종 특성에 맞는 테스트 기법인데 사실 도메인 테스트가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업종, 업무 의미고 두 번째는 어떤 함수의 파라미터의 값의 관계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x가 1일 때 y가 2면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게 도메인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 공학입니다. 그래서 요구 공학의 필요성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잘 정리했습니다. 골드 플래팅이 있고 스코프 클리핑이 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함부로 마음대로 받지 마라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요구 공학의 프레임워크는 개발과 관리와 변경 관리 있는데 너무 이쪽에만 너무 몰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의 의미는 좋습니다. 그래서 요구 개발과 요구사항 관리와 요구사항 도구 뭐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내용이 있고 요구사항 개발이라는 거는 뭐 그죠? 요 내용 중에 간략하게 요구사항 관리는 변경 관리와 형상 관리 뭐가 있고 버전 관리 요구사항 도구는 뭐 인스펙션 자동화 도구 그 다음에 뭐 프로토타입 도구 이런 도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뭐 밑에다가 내려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에 놔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기법은 이런 기법도 있고 이런 기법을 외우기 싫으면 뭐 유즈케이스 분석 기법, 구조적 분석 기법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단지 여기에서 학습을 할 때 요구사항 분석 기법 중에 제드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모의고사 풀이에 나와 있습니다. 1교시에. 그리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하나 뒤에다가 붙여서 같이 학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드 분석 기법이라는 게. 그래서 개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뭐 실제 뭐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러는 거기라서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필요성, 여기도 이제 혹시 시간이 되면 그냥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requirement control, 그에 대해서 문서를 통제하고, 그리고 공통된 명세 기반을 뭘 하고, 이런 말들을 여기에다가 쓰셔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에 이제 스타일, 그죠? 아키텍처의 스타일이 뭐냐? 그래서 파이프라인 필터, 쉐어드 레파지토리, 그 다음에 객체 지향,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리가 잘못된 건 아니고, 단지 여기서 이렇게 비교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했으니까, 결론 종류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뒤에다가 이제 붙여서 공부를 하십시오. 레이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뒤에 좀 언급이 붙여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쉐어드 레파지토리도 있으니까, 그리고 피어 투 피어도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아키텍처, 그 다음에 MVC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객체 지향의 상속 속성과 다양성. 상속은 뭐다? 상속의 장점은 뭐고, 다양성은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 있다. 그래서 요 그림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죠? 단일 상속, 다중 상속이다. 이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다이어그램,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에 대한 구체적인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말의 의미는 그 다양성이라는 거는 동적으로 내가 실행할 클래스를 결정한다라는 거고, 상속은 실행 중에 부모 자식 관계를 정적으로 결정시킨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두 놈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오면 인터페이스가 결론적으로 어떤 놈을 인스탄스화 시킬지 이거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게 다양성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그죠? 이건 교재에 있으니까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꼭 비교가 메인은 아닙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만 얘기해주고 비교 없어도 관계없고요. 자, 그 다음에 커버러스 인증 시스템. 그래서 커버러스가 있고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그대로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요건 그대로 쓰십시오. 커버러스는 이거로 끝내십시오. 그 다음에 싱글 사이온. 하나 인증되면 다 로그인 된다. 싱글 사이온은 여기 이제 그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 사이온은 이 부분에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싱글 사이온의 구축 시의 고려사항 이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싱글 사이온은 SSO 에이전트가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지, 즉 어떤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싱글 사이온 시스템의 어떤 성능적인 문제, 그죠? 트랜잭션에 집중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얘는 임계치, 극한치 테스트를 반드시 해봐야 되고, SSO 에이전트가 메인 프레임을 지원하는지, 바꿔 얘기하면 폐쇄형 시스템을 지원하는지, 혹은 개방형만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인증의 개별 인증과 SSO 인증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커버러스랑 비교하십시오. 커버러스랑 비교를 하건, IAM이라는 인증으로 비교하건, EAM으로 비교하건, 그죠? 싱글 사이온, IAM, EAM 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조직응용, 그러니까 컴퓨터 응용 시스템 기술사 기출풀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풀이 집을 뒤에다가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커버러스랑 비교하려면 좀 만들어야 되겠죠. 앞에 답과. 그래서 그런 작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생체인식 인식 기법과 특징과, 그리고 이제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생체인식 시스템에 대한 표준 바이오 API, 그죠? 이게 이제 생체인식 시스템을 쓸 때 이 API 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API라는 거 하나 메모를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생체인식의 어떤 그 활용 방안의 글이 출입 통제나 그 건강보험 카드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 여권이나 활용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투팩터 인증이라는 생체 인증이 아무리 좋아도 혼합 인증이 가장 좋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게 가장 보안성이 우수하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
또 생체인식은 바꿔보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IT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융합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어떤 융합 기술이다라는 걸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자, 액세스 컨트롤 매트릭스와 캐파빌리티 매트릭스가 있는데, 일단 캐파빌리티 매트릭스는 이렇게 그죠 되는 거고, 뭐 액세스 컨트롤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일단 이 그림이 좀 명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죠 리스트로 표현된다. 캐파빌리티 리스트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IMS입니다. PIMS는 결론적으로 인터넷진흥원이 키사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증이고, 이거는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모의고사 풀이에서 1교시에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꼭 뒤에다가 붙여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PIMS의 장점, 그 다음에 PIMS의 인증은 관리적, 보호적, 생명주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은 생명주기 측면에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ISMS와의 차이점입니다. ISMS는 그 관점이 정보 시스템의 자산을 관리하는 측면이고, 얘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폐기되는지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먼트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PIMS가 ISMS보다 그 범위와 내용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생명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추가적으로 얘도 이제 비교표가 ISMS와 비교표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모의고사 풀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모범답안 이런 거 보셔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만 뒤에다가 잘라 두시고, 그 전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센의 이제 구성고. 나스와의 비교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나스의 장점은 파일 공유가 좋고 이더넷 기반이다 라는 건데, 센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iSCS이라는 IP 스토리지와 차라리 여기서 비교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센은 그 파이버 채널이라는 그 광 네트워크를, 독자의 센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광의 메시지를 분할해서 그 신호를 보내주는 파장 분할 장치인 DWDM을 그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건 IP 스토리지로 변경을 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레이드는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드는 0이 있고 1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습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면, 정리는 괜찮은데 레이드에서 레이드 2번인가가 아마 그럴 거예요. 2번에서 해밍코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학습을 꼭 해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따로 이제 인터넷 찾아서 해밍코드 내용만 공부를 해두시죠. 자, 그리고 이건 또 똑같 그거네요. TCP 싱크 플러딩.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두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본넷.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잘 하셨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또 포렌직의 절차와 포렌직의 유형이 빠져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포렌직, 이메일 포렌직, 서버 포렌직, 디스크 포렌직, 그런 말들만 더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셋은 그저 이렇게 비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중서명이라는 말이 여기 있네요. 이중서명이고, 또 지불 프로토콜. 이게 결론은 지불 게이트웨이라는 게 이제 지불 프로토콜의 역할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여기만 좀 4줄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SL. 그래서 SSL과 SSL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SHTTP 비교 대상도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됐고, 여기는 SSL의 활용 분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하신 분 얘기한 것처럼 SSL VPN에서 쓸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면 더 좋을 거고요. 자, IPSec입니다. IPSec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트랜스포트와 터널 모드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구성 요소, 그죠? 키와 뭐가 있다. 그죠? 구성 요소만 있고, 또 여기에 비교표도 뒤에 하나 더, IPSec과 SSL과 비교를 하건, 다른 거와 비교를 하건, 그것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PKI. 그래서 PKI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근데 아까 그 전분이 한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사실은 어떤 실제 예로서 썼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OCSP, 상호 인증을 하는 거고. 그래서 PKI의 구성은 계층형과 네트워크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요. 각각 요런 데 쓸 수 있다. 그리고 IPsek과 비교표 혹은 WPK의 비교표 뒤에다가 붙여두면, 요거는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송신자와 수신자 측을 나누어서 그려주고 설명을 해주세요. 얘는 이제는 물론 요소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메인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답만 쓰시면 됩니다. 자, 에셋. 에셋은 뭐 똑같죠. 뭐 근데 이중서명이라는 말이 그죠, 안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중서명이라는 말을 어딘가 이건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교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지 마십시오. 결론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 근데 이제 얘는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바로 이것부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싱크 플러딩, 이제 대응 기법도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머핑, 그 다음에 본네. 좀 큼직큼직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지 말고. 포렌직. 포렌직 분석 절차에서 디스크 이미지를 백업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뭐 복제한다. 조사 표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사할 때 뭐 깨끗한 걸 사용해야 된다, 뭐 라벨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뭐 이런 내용도 답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법적 증거, 데이터 변조가 되지 않는 걸 보장해야 된다.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및 활용, 그죠? 사이버 범죄 수사나 뭐 이런 데 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3쪽의 제목은 두 가지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자서명 이것도 나누어서 각각 설명해 주세요. 가, 나로.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SSL은 구성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세이킹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비교하면 넘어가고요. 그래서 SHTTP와 비교를 하건 IPsek과 비교를 하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되고 활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VPN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IPsec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와닿죠. 그래서 구성 요소와 이 두 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건 안 써도 됩니다. 뭔가 가능 불가능 이건 안 지워 빼버리고요. 차라리 비교표 넣으세요. 여기도. 자, 그다음 PKI. 그래서 인증기관이 있고, 여기는 이제 PKI의 보안 요구사항, 그죠? 기밀성, 뭐 무결성, 뭐 이런 말들이 오면 되고, 그 다음에 CA와 CRL과 RA라는 구성 요소가 있고, OCSP, 영어 플레임도 전부 다 메모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뭐 비교를 하거나, 그죠? WPK에 비교하거나, 뭐 IP인가 비교를 하거나, 그렇게 좀 바꿔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